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언 814님께서 또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산화적인 인산화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늘 유해산소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결국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해산소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봐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유해산소가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인데 그 유해산소가 ATP를 만들 때마다 만들어지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자,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그 영양소가 우리 인체 내에서 흡수가 돼서 에너지 ATP를 만들기 위해서 산화되는 과정을 뜻하는 거죠. 무산소적으로 만드는 ATP 생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의 도움을 얻어서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통 이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근육세포의 세포질과 그리고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세포질에서 과정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 막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크랩스라는 과정과 그 다음에 ETS라고 하는 전자전달계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지죠? ATP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몰의 물을 만드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자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질문해 주셨던 유해산소라는 게 있어요. 유해산소. 자, 유해산소라는 것은 산소는 산소인데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유해산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free radical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 free radical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 세포막을 공격을 해서 결국 세포를 죽이게 된다는 거죠. 즉 세포를 노화시키고 세포를 죽게 하니까 우리 인체가 어떻게 되죠? 빨리 노화에 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암도 발생시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해서 생명을 단축하는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해산소는 그러면 어느 때 만들어지느냐? 이런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특히 여기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유해산소 프리 레디칼은 전자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전자를 떼어내는 것과 전자를 받았을 때 생기는 그 물질이 뭐냐면 바로 이 유해산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해산소는 우리 인체의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언님께서 질문하셨던 이런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이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는 유해산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체는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의 유해산소는 우리 몸에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소량의 유해산소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유해산소를 뭐라고 하냐면 항산화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 유해산소인 항산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그 물질을 뭐라고 그러죠? 항산화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안티옥시던트라고 하는 항산화제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일련의 산화적 인산화의 대사 과정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는 항산화제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기는 일정의 유해산소는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항산화 물질은 주로 뭐 산패된 지방을 섭취를 한다든가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들이 있는데 어떤 유리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SOD라고 하는 건데 한번 써볼까요? Sulfur Oxide 디스뮤타제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끝에 아재가 끝나니까 그래도 효소인데 SOD라는 것이 있고요. CAT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카탈라제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고 그 다음에 GPX라고 하는 건데 요즘 많이 뜨고 있죠. 여러분 그 글루타치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글루타치온 페록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 우리 인체 내에서 유해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는 SOD, CAT, 그 다음에 GPX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체 대사가 일어날 때 만들어진 유해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만 만약에 우리가 지나치게 대사가 많이 촉진된다고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사가 지나치게 많이 촉진되게 되면 유해산소라는 것이 프리 레디칼이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된 프리 레디칼은 이러한 그 효소에 의해서도 항산화제에 의해서도 제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프리 레디칼이 많이 만들어진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과식이에요. 과식.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해서 우리 몸에서 그것을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니까 이 과식할 때 주로 많이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체력보다 높은 수준의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 처방을 통해서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정 강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유해산소가 많이 만들어진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식을 하고 그다음에 적정 운동 강도로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활성산소를 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고, 자, 이런 그 항산화제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섭취해야 될 항산화제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라고 하는 아스코르빅산도 있고요. 비타민 A라고 하는 레티놀도 있고, 비타민 E라고 하는 토코페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셀레늄. 셀레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견과류에 좀 많이 들어있죠.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연 같은 것도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필수적인데, 그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서 중화시킬 수 있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질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운동도 적당한 강도로, 그리고 음식량도 적당하게 소식으로 하시면서, 이런 그 항산화제를 좀 보충제로 좀 섭취하게 되면, 건강한, 영양생활, 건강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아이론님께서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